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은 어차피 관타나모 행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인을 해도 지지율이 폭락할 거고, 사인을 안 해도 지지율이 폭락할 거고, 그래 되면은,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심, 선거법 유죄 취지, 그거 날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1052억 토해내야 되고, 이재명이는 당선 무효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사인했던 그 조국이 석방, 다시 원점으로 다시 다 구속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을 해버리면, 민주당의 정치자금 통장이 이제 금융제재가 들어가고, 국회의원들 180 몇 명이죠. 그 사람들 전부 금융제재가 들어가고 인터폴의 수배령 떨어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회는 해산이 돼버립니다.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은 해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 가기 전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빌 게이츠를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뻑큐 날리고 엿드세요 배 째세요 하면은 이재명이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를 대북제재 위반으로 관타나모에 끌고 가면서 민주당도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해체해버리는, 다 잡아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앞장서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라, 한국은 돈폭탄 떨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쓰라고 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라, 돈은 우리가 밀어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멍청한 이재명과 그 참모들은 무슨 소리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은 이재명이는 중국 애들한테 칼 맞아 죽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은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 지금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삼성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가전산업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해체하는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게 미국의 삼성의 지분을 취득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데, 삼성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등등 많죠.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중국을 농업국가로 돌리겠다, 지금 그거 공작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가 현대중공업에 무이남전 기술 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드론 업체, 미사일 업체들이 한국의 방산 업체들한테 대거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가 KF-21 지금 이제 전투기 내년도부터 실전 배치가 되는데, 그거 말고 2038년부터 새롭게 배치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2027년부터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대형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중형급 전투기 KF-21, 이거는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4세대 경전투기, FA-50,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 KT-1 초동훈련기, 이런 식으로 전투기를 이게 대형급, 중형급, 소형급, 그리고 이제 고등훈련기, 초등훈련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싸그리 그냥 이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지금 4세대 전투기를 교체 시장이 한 6,000대 정도인데, 앞으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미국산 6세대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하니까 한국이 그 전투기 시장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소가 2027년 이후 물량이 없어가지고 아마 줄폐업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소가 싹쓸이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즐거운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국제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 그리고 친중 이꼴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7, 8년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이 아스팔트 운동한 거는 2012년도부터니까 지금 14년 차 정도 됐고요.
뭐 반중운동 한 거는 뭐 한 7, 8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북 단파 라디오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그리고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식, 또 이제 북한의 일기예보, 이런 거를 섞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 달에 서버 전파 사용료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북한 쪽에서 아주 잘 들린다고 합니다. 만주까지 들린대요, 이 전파가. 자, 저희가 기금, 대북 방송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온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고요.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비밀리에 핵 개발하고 미사일 기술을 미국에서 몰래 가져오고 하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쓴 책이 돼가지고 역사적 고증이 다 된 책입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또 시중에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쿠팡도 팔고 있고 하니까 뭐 거기에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D급 폭발, 등 돌린 볼턴 전 안보보좌관 집 압수수색. 2019년 물러난 뒤 사사건건 트럼프를 비판했고요. 압수수색 전날에도 푸틴이 트럼프를 굴복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내각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이 트럼프를 수시로 비난하자 FBI를 보내서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인데 딥스테이트를 손보는 것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기는 인간들 완전히 청소를 해버리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처음에 보여드리냐면 이재명이가 하도 개기니까 앞으로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재명이를 트럼프가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지, 민주당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는지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낙, 한미동맹 도전, 직면, 동산물, 중국 문제 조율 난항, 위성낙, 한미 농축산물 협의 중 뭐에 나오죠. 이재명이 미국산 쌀 수입한다,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개방한다고 발표를 이재명 입으로 하게 되면 한국 내 지지율이 완전 폭삭 망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잡히고 대통령직이 무효가 될 겁니다. 미국은 이재명을 대북 송금 혐의로 체포하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민주당 정당 통장과 민주당 의원들 계좌를 동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폴의 체포령 수배령 떨어뜨려 가지고 다 잡아들이면은 200명이 안 되면요, 그러면은 국회가 해산됩니다. 자동 해산됩니다. 국회의원 200명이 안 되면 자동 해산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친일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겠다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도쿠아카와 이에야스를 뭐 존경한다 뭐 등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래되면 이제 반일 운동했던 조국이가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들불처럼 이재명이를 죽창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보니까는 반일 단체들한테 엄청나게 까야 되는데 이재명이 친일파라고 지지율이 빠지는 거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야? 이 세 번째로 전락한 것에 분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약간 반미로 돌아서면서 브릭스 쪽에 기웃거리니까 힘을 모아서 미국한테 덤비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죽을 겁니다. 이재명이는 관타나모 끌려가가지고 물속에 담기고 전기 찌릿찌릿 좀 하고 덮어놓고 수건 덮어놓고 얼굴에 물 뿌리고 관타나모에서 그런 거 한다 하더라고. 이재명이는 관타나모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깐족깐족거리고 개기면요, 미국은요 아주 잔인하게 갈갈기 찢어버립니다.
이재명이는 이거는 동네 지금 양아치 스타일이라 가지고 깐족거리는데 깐족거리면 찢어버려요. 자, 이재명이가 24일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는데 시진핑이는 못 만나고 넘버 3를 만난대요. 서열 3위를 만난다고 합니다. 아니, 시진핑이 지가 지금 똥줄이 타는데 지가 날아갈 판인데 이 양아치 새끼를 왜 만납니까? 이재명은 몸은 미국까지만 마음은 중국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이재명의 양다리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찢어버릴 겁니다. 거기다가 강경화를 주미대사로 내정했는데 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미국에 데리고 간대요. 트럼프가 문재인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싫어하는데 문재인 때 트럼프로 엿먹인 강경화 외교장관을 주미대사로 지명하고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미국에 데리고 가는 거는요. 이거는 미국한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배 째라 하면 배 째버립니다. 진짜 미국은 눈가를 함부로 잘못 돌리면은 눈가를 뽑아버리는 아주 잔인한 친구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빌 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하기를 하면서 우리 트럼프 만나러 갈 건데 하면서 빌 게이츠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재명이가 미국 가기 전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빌 게이츠를 만나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논의했는데 깐족거리는 거죠. 이거 죽습니다, 진짜로. 정말 미국은 이재명을 잔인하게 갈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편들이 이재명이를 칼빵 놓게끔 이 마이무 따위가 고마해라 그 소리 나올 때까지 칼빵을 놓게끔 그래 만들 겁니다. 그거 CIA가 밥 먹고 하는 게 그 짓입니다. A, B, C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이간질 시키고 B하고 C하고 이간질 시키고 C하고 A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칼집 놓고 나중에 보면 다 죽어.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끔 하는 게 CIA의 밥 먹고 하는 그 공작의 정석입니다. 이재명이는 아주 잔인하게 뒤질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중국의 중국에다가 펜타곤 우리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서버를 중국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중국인한테 그 펜타곤의 서버 관리를 지난 10년 동안 맡겼다가 덜미가 최근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거 빌 게이츠는 이거 아마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간첩죄로 이런 애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친중 애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저거는 조만간에 뒤집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제 갈갈기 찢어질 겁니다. 자, 미국 측 반중 문서 요구 가능성 최악 시나리오 대비. 미국은 이재명을 중국의 간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너 살려줄게. 너 이거 하면은 살려줄게. 저기 반중 정책 해라. 뭐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중국을 비난해라. 우리하고 같이 싸우겠다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게 칼을 찌르도록 이재명이한테 칼을 들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칼 맞아서 이재명이가 무너지게끔 아마 뭐 그래면 안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내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 아니었어? 당선이 무효됐네? 어쩌노 내가 살려줄게 확실하게 지켜줄게. 저 관타나무 가자. 관타나무 가면은 밥도 하루 3끼 주고 어차피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칼집 놓을 수 없으니까 관타나무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간타나무 데려갈 겁니다. 자,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판 나토. 지금 미국은요,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를 묶어가지고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하고자 합니다.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 나라들에게 단기간 내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무기 다 공급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미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라. 지금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미국의 구상은요. 한국이 GDP 대비 5% 연간 약 110조에서 120조 원의 국방비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 K55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뭐 구형 함정 등 이런 구형 무기들을 모두 신형으로 도체하고 한국군은 신형으로 쓰고 이 오래된 무기들을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에게 무상 제공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한국 방산 제품이 대당 단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해외 수출로 잘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야 구형 무기 줄 테니까는 신형 무기 좀 사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산 무기를 사게 되면은 경제가 종속이 됩니다. 50년 동안 부품을 계속 때되면 돈 들고 가지고 부품을 사야 되고 무기가 들어가면 한국산 원전, 한국산 철도, 한국산 도로, 한국산 뭐 항만
뭐 공항, 뭐 건설 등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관광 상품 등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비 시장이 동남아 국가에 만들어지면서 동남아 전체가 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 표준이 경제 표준, 문화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각종 기술 이전을 해주면은 이 동남아 국가들은 저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이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제 서방권 국가로 빨려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 투자된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여 대미 수출로 돈을 벌게 되면요 한국 무기를 구매하겠죠. 이제 50년간 종속이 되고요. 이제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맹주 국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동남아 국가 경제를 한국한테 종속시킨 다음에 이 컨트롤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미국은 한국만 컨트롤 하면은 동남아가 자연스럽게 딸려오게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국을 동남아시아의 맹주이자 동북아시아의 맹주, 거기다가 한국산 방산 제품을 전 세계에다가 수출하겠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시아가 확실한 한국의 무기 시장이 되고 한 대당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되면 전 세계에 한국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한국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이 한국산 원전, 철도, 건설, 공산품, 문화관광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게 경제가 종속이 됩니다. 경제 표준, 뭐 군사 표준, 뭐 안보 표준, 또 문화 표준이 자연스럽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개발 그 단계부터 한국의 기업들이 가가지고 기술 이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종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속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 전 세계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여기 빨간색 나라들이 빨간색 동그라미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간 나라들입니다. 뭐 소총, 트럭 이런 거 사간 나라들까지 한다면은 아프리카에도 상당히 많고요. 최소 뭐 전차, 자주포, 함정, 뭐 전투기 등을 사간 나라고 여기 이제 그리스나 이제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도 한국의 잠수함이 지금 들어가려고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지금 포탄을 많이 사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지금 무기 체계 기술들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있다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10%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TSMC와 마이크론 지분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CPU가 인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인사이드라고 컴퓨터에 다 이게 노트북이고 다 이게 쓰여 있는데 CPU 인텔 CPU 칩이 내장되므로 인텔의 최대 주주가 미국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백도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산 컴퓨터는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게 될 건데 그러면은 안 팔리겠죠. 그래 될 겁니다.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도태시키는 겁니다. 중국의 컴퓨터 산업이 죽어버리면 연관된 중국의 전자산업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한테 야 보조금 줄 테니까 이거 지분내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삼성을 일개의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핵폭탄, B-21 스텔스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트럼프는 삼성을 중국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 업체들을 죽이는데 삼성을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중국과 이제 물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가전업체들이 죽어버리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삼성을 앞세워서 모두 싹쓸이하고 미국 정부가 배당을 받아가겠죠. 삼성이 돈 벌면. 삼성은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 TSMC, 마이크론은 그냥 반도체 칩만 만들지 전자제품 뭐 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 이런 산업이 없기 때문에 삼성을 앞세우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애플도 뭐 전자제품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업체들을 죽이는 게 가장 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팔렌티어를 삼성에다 붙여버리는데 팔렌티어가 삼성의 반도체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이 팔렌티어가 미국의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보안 검열을 하죠. 이 저기 댓글 뭐 달았나 안 들었나 SNS 다 검열하는데 가족까지 다 검열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팔렌티어입니다. 그러니까 팔렌티어는 미국 정부하고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야 삼성 도와주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삼성하고 이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팔렌티어를 삼성에다 붙여가지고 반도체 품질 개선을 해줘라. 지금 그렇게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보안 업무를 맡긴 인공지능 전문업체 팔렌티어가 삼성의 반도체 품질 개선에 투입이 되는데 삼성이 개발 중인 그 칩 중에 아주 고성능 칩이 있는데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 첨단 반도체 칩이지만은 그 시장에 내놓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만 몰래 구매해가지고 미국산 무게 탑재하고 삼성의 성능이 개량된 반도체 칩은 대중국 수출이 차단되겠죠. 지금 뭐 중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그냥 뭐 중저가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의미 없는 반도체만 생산하고 최첨단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전자제품에만 탑재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말라 죽어버린 전자시장 드론 로봇 시장을 싹쓸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최고 성능 반도체 칩은 한국 업체나 미국 업체, 이 서방 업체들에만 탑재가 되고 중국 업체가 탑재가 안 되면은 중국 업체, 가전업체들은 그냥 뭐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만드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뭐 미국의 전자업체들이 전 세계 이 중국의 그 시장, 중국 업체들이 토해낸 시장을 다 잠식을 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TSMC 미국 정부 지분 인수 제한 거부했는데, TSMC 임원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 몰래 중국과 내통하는 등 미국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미국은 삼성을 압도적으로 키우고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 반도체를 사도록 종용하여 TSMC를 조용히 매장시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을 비난한 존 볼턴을 FBI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TSMC도 그런 식으로 해가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테슬라가 23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미지 센서, 또 애플이 뭐 또 수백억 달러치를 구매를 하는데, 트럼프가 삼성에게 미국 기업들을 붙여서 자금을 밀어주는 것에도 벌써 최소 뭐 400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애플은 소니로부터 납품받던 이미지 센서 칩을 삼성으로부터 이제 공급받게 되고요. 일본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좀 뺐다갑니다. 뭐 브릭스 참여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소니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한테 깐죽거리면 저런 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리는데, 이재명이는 소리 소문 없이 저거는 갈갈기 찢어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투자 500억 달러 돌파 전망, 테슬라 애플과 뭐 이딴 대형 계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삼성은 뭐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제에 따르는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이지스함 우리 다 연간 5척 만들어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가 한국에서 1년에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5척을 건조하여 미국에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인공지능 무인함정 전문업체, 이 업체를 미국에서 현대에 보내가지고 야 그러면 무인함정을 공동 개발해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짙은 안개가 많이 끼는 서해의 소형 어선 크기의 무인 스텔스 함정에 시속 200km로 물속을 관통하는 초공동 어뢰를 탑재시켜가지고 이런 함정을 수십 척, 수백 척을 띄워 놓으면은 중국의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바닷속의 순항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시속 200km로 물속을 지나가는 초공동 어뢰를 지금 뭐 202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시속은 한 800km 나오는데 800km 나오면은 그 회전을 못 합니다. 방향을 못 하니까 속도를 대폭 줄여가지고 잠수함을 쫓아가는데, 핵잠수함이 뭐 한 50km, 60km 나가니까 200km로 나가면은 그냥 다 침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지금 한국에 다 넘기고 있습니다. HD 현대 4분기부터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선박건조. 현대중공업이 전체 300헥타르 중
200헥타르를 10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미 해군 함정 수리, 그리고 필리핀 함정 건조, 상선 건조 등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국하고 맞짱 뜨기 위해 가지고 점점 서진을 하고 있다, 미국이.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하고 무인기 공동 개발을 하는데 7,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이 한국 해군 MK-1C 모하비 도입을 검토하는데, 한국 해군이 MC-1C 모하비를 도입 검토한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지금 한국 해군이 무인 드론 항공모함을 건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이즈 같은 경우 독도함급에서 이착함이 뭐 가능한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무인 드론 항공모함은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 한 뭐 3, 4만 톤급 될 겁니다. 그런 데서 출격하는 뭐 무인 이런 정찰기, 전투기 뭐 그런 거를 지금 한화하고 같이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하고 미국의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다가 이런 무인 함정 기술도 이전하고 드론 기술도 이전해가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 세계 드론 시장을 한국 업체들한테 다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죽여버려가지고 삼성이 최고급 반도체를 만들면 그런 게 한국 업체들에 탑재되면은 한국의 이 드론이라든지 무인 함정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중국의 드론 시장을 차단하는 겁니다. 시장을 뺏어 먹는 겁니다. 자, LIG 넥스원하고 미국의 미사일 만드는 레이시온하고 차세대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방산업체들에게 인공지능, 무인함정, 미사일, 드론 기술을 모두 이전하여 한국을 중국 앞의 불침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드론 업체들이 시장을 이제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사일 기술이고 뭐가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 시동, 카이하고 하나, LIG가 원팀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저기 친중 친북하고 뭐 나라 망가뜨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조만간에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싸그리가 없어지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미국이 한국한테 무기 기술 싸그리 다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조만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KF-21이 내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첨단 항공장비 및 레이더 등 설계 경험이 이제 완벽히 축적이 되었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미사일도 2028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무인 전투기도 개발이 끝났고, 무인 전투기 엔진 개발도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F-21이 지금은 4.5세대인데 5세대로 이제 진화를 하면서 그 무인 전투기 여러 대하고 합동으로 작전하는 것도 2028년 9년 뭐 거의 한 2030년경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16 160대를 대체할 고성능 대형 6세대 전투 스텔스기를 2027년부터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2038년부터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F-21하고 전혀 별개의 전투기를 지금부터 개발 착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을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전투기의 부피가 약 한 30%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이제 국산을 했는데, 이 가스터빈 엔진은 항공기 엔진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정 엔진하고도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 엔진을 사이즈를 좀 줄이면은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이 되는 거고, 더 축소하면은 이제 항공기용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의 개발비와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이면은 엔진 개발이, 항공기 전투기용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KT-1 초동훈련기,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4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KF-21 중형급 4.5세대 겸 5세대 스텔스기를 지금 거의 실전 배치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무인 항공기가, 지금 무인 전투기가 지금 몇 대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2038년도부터는 대형급 6세대 스텔스기를 별도로 그 또 만들어 가지고 투입시킨다고 합니다. 요건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형, 중형, 경전투기, 초동훈련기, 고등훈련기, 뭐
이거를 다 만들 수가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6세대, 5세대, 4.5세대, 4세대, 뭐 3세대 뭐 이거를 싸그리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육상 및 해상 무기 체계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기술도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방공 미사일도 2028년부터는 사드하고 성능이 비슷한 미사일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배치가 되고 2030년대 초반이면 SM3급 미사일이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대 초에는 전투기용 미사일도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지금 2028년도부터 KF-21 전투기가 대량 수출이 시작되고 2040년 초부터 6세대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세대 전투기는요, 지금 뭐 유럽이 만든다고 하는데 유럽은 일단 반도체 기술이 없고 전자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공지능 기술이 없으니까 이게 개발하는 게 불가능이고요. 일본은 항공기 기술이 지금 많이 좀 우리보다 좀 처집니다.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이고요. 반도체도 없고 뭐 인공지능 기술도 없기 때문에 지금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는 지금 맛이 간 것 같고요. 뭐 중국, 한국 정도가 될 거고 수출이 가능한 6세대 전투기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뭐 보안 때문에 수출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돈을 누가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이 중동 국가들이 돈 대고 물건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4세대, 5세대 전투기 교체 시장이 한 6,000대 정도 되는데 그 6,000대를 한국의 항공기 전투기들이 싸그리 다 빨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7년 정도 되면은 지금 수주받아 놓은 물량을 중국 조선소가 전부 다 소화하고 나면 2027년부터는 수주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10월부터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미국에 입항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0억 이상의 입항료를 때려버리니까 수주가 68% 나가던 게 지금 75%에서 52%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2027년 되면은 중국 조선소는 줄도산하게 될 거고 앞으로 미국 제재가 더욱 더 세지겠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의 조선소가 이제 괴멸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7년 이후가 되면 한국의 조선소들이 이제 싸그리 다 그 시장을 다 먹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드론 업체도 한국의 업체들 앞세워 가지고 저기 죽여버리고 중국의 조선소도 한국 조선소들 앞세워 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중국의 전자업체는 한국의 삼성을 앞세워 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도 삼성 앞세워가 싸그리 죽여버리고 뭐 지금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SK는 보니까는 지분 인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안 하는 거 보니까 SK가 저 완전 친중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SK는 패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겁없이 항모 6척, 군함 435척 만들었던 이 중국의 해군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고철로 바뀔 거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기술 넘기고 돈 넘기고 세계 시장 넘기고 해가지고 한국을 지금 국제적인 방산 수출 첨단 무기 개발 공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이제 방산 수출 시장을 그걸 넘겨주고 자기들은 이제 전쟁 안 하겠다는 거고 무기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는 필요하니까 이제 한국산 무기 사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돈도 밀어주고 군사 기술도 밀어주고 해가지고 한국을 지금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이제 북한하고 통일시키고 만주까지 떼가지고 붙이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저 깐족깐족거리면 저 죽여버리죠. 속된 말로 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뭐 비행기가 추락시켜 버리든지 아니면은 저기 어차피 워싱턴 DC 안에서 잠을 못 자니까 워싱턴 DC 밖에서 자고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뭐 갈아버리든지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깐족거리면 안 됩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하도 깐족거리니까 뉴욕에서 걸어갔습니다. 뉴욕에서 걸어 다니게 했어. 길을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이는 조만간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2달은 못 버틸 것 같고,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고요. 교보문고 쿠팡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에 들고 다니는 6.25 박물관인데요. 이 책은 지금 우리 저자 안재철 대표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동안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수집해가지고 칼라화로 만들었습니다. 칼라 사진첩이고,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16만원이고 010-2130-9642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요,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포항제일교회 주변이 항공폭격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포항제일교회만 멀쩡히 살아남은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역사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 책 99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미국에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들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6.25 때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설마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운동하고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